이번에는 챕터 11 자기소개서는 철저히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라 편에 대해서 다양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인사팀 자기소개서의 평가 중점은 직무에 적합하게 튜닝됐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직무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인사팀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자기 그냥 자서전이라 생각하고 적는 친구가 많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서 작성의 핵심은 직무입니다. 기업체가 지원서를 받아서 읽기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장과정부터 교육과정,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 특기, 경험, 성과, 역량 이 모든 것들이 지원하는 업종과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직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력서를 받을 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직무입니다. 직무. 여러분 논리로 스펙이 중요하다면, 학벌이 중요하다면, 학점이 중요하다면, 토익 점수가 중요하다면 토익 점수 적으로 하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직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직무를 1순위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체크한 흐름 이런 겁니다. 희망 직무, 이 친구가 이런 직무를 적었구나. 이 직무와 관련된 학과인지,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 있는지,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사례인데요. 소주를 주력으로 만드는 주류업체에 지원한 친구인데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업종, 주류업체, 희망 직무, 영업. 전공은 사회복지. 맞지 않죠? 경험, 경력, 수영장 아르바이트 2년.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 한 달간 아르바이트. 그게 답니다. 자격. 하루짜리 리더십 코스를 배웠습니다. 한 개도 맞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지원하니? 말술이라서요. 제가 술이 세기 때문에. 실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살려서 알코올 치료센터가 있는 주류업체에 지원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심정을 이해하겠는데 학생, 소주의 요즘 가장 경쟁 상대가 어디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50소주 아닐까요? 아니죠. 요즘 소주의 경쟁 상대는 곡주, 막걸리 또는 일본 술, 사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가장 큰 암시적인 경제 상대는 사케인데 일본 술에 대해서 잘 아나? 제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 술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더라고요. 또 다른 남학생,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 화학공학과 4학년 남학생인데요. 지원하는 회사는 놀이동산의 마케팅의 판촉팀, 학과는 화학공학과, 경험은 놀이동산에서 인형 탈 써가지고 가이드 해주는 일 3년, 자격증 없어. 왜 지원하니 그랬더니 제가요 군대 제대한 후에 인형 탈춤 추면서 뭐 가이드 하거나 엔터테인먼트 하는 걸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 업종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판촉, 너 학생 기획서나 제안서, 발표 같은 거 해봤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끝까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자기소개서 흐름 이런 겁니다. 수많은 대학 전공 중에서 왜 이 학과를 선택했니? 이 학과를 선택해서 진출할 수 있는 수십, 수백 가지 업종 중에서 왜 우리 업종에 지원을 했고, 우리 업종에 있는 수십 개의 직무 중에서 왜 그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또한 우리 회사가 랭킹 3위 또 랭킹 5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3년, 5년 동안 장기 건속할 이유는 갖고 있는지, 그 말은 우리 회사에서 한 1년 동안 또 일하다가 랭킹 1위나 2위인 회사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지원 동기를 물을 때 이런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회사의 비전과
당신의 비전이 맥이 같이 하는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에 포커스를 줘야 되고, 그래서 다 지금 중국을 배우고 있다. 이런 내용은 회사 공지사항에 가면 늘 공지를 해놨는데 학생 알고 지원했나?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 가십니까? 전 중국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 친구는 탈락이죠. 회사가 나아가려는 비전을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 비전이 당연히 지원자가 밝힌 비전하고 맥을 같이 해야지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회사는 지금 북쪽으로 가는데 지원자가 저는 북쪽은 싫습니다.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싶다면은 못 뽑아주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자기소개서 내용은 제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쓰면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은 제발 인생살 적지 마시고요. 전공을 선택한 이유, 이 업종을 선택한 이유, 이 업종에 있는 수십 개 직무 중에서 적어낸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제발 대학 학창 시절을 적어내라 할 때 정말 액면 그대로 대학 학창 시절을 적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것만 적어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한 3줄 정도는 그 위에 제가 동아리 활동, 무슨 활동, 어디 했습니다라고 적으면 맞는 겁니다. 성격의 장단점. 여기도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성격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면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지원 동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종 업종 중에서 본인의 회사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포부가 있다면 뭔지, 그 포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뭐가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력서는 거의 5초 만에 버려집니다. 자기 인생사만 적은 경우, 또는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또는 사례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저 열정이 가득합니다. 저 최고가 될 자신 있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기는 사람. 5초 만에 버려집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왔든 학점이 좋든 영어 점수가 좋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요. 대학생들의 98%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대부분 다 비슷할 건데요. 어디에서 출생했고 장하상 하신 부모님 밑에서 무슨 산에 전기를 받고 태어났고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다. 반장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다. 학창시절 과대표를 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아직도 교육관계가 좋다. 성격 내성적이지만 활발합니다. 남녀공학을 다녀가지고 남자들하고도 잘 부대낍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지원 동기, 당신 회사가 복지시설이 좋다고 그랬어요. 당신 회사가 최고가 된다고 같이 한번 조연해보고 싶습니다. 입사 후 포부,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10년 뒤 포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제발 여기에다가 집안이 화목하단 말 적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무한도전에 나오는 박모 개그맨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그런 바보 같은 내용 적지 마시고요. 정말 기업체가 원하는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잘된 자기소개서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식품영양학과, 지원하는 업종은 외식업체, 지원하는 직무는 신제품 개발 파트에서 도시락 쪽. 당연히 도시락 쪽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회사에다 지원했겠죠, 이 친구는. 성장과정, 대학교 3학년 때 KBS 했던 한중일 도시락 다큐멘터리를 보고 맞아, 저거구나, 저런 사업도 있구나, 외국은 저런 것도 발달했구나. 그때 보고 다른 친구들이 다 전부 다 학교나 기업체 영양사 그냥 취업하는 걸 목표로 할 때 본인은 이런 도시락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 취업을 목표로 잡고, 학창시절은 이 방송을 본 후 자기만의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해서 블로그에다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75가지 도시락 사진과 레시피, 조리 과정들을 쭉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식품회사에서 초빙해가지고 공장 전역도 몇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교수님 추천으로 지역 내에 있는 식품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하는 데서 인턴을 해봤는데 신제품 개발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고 준비해야 될 단계들이
서류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인턴을 하면서 회사에서 나눠준 다이어리를 쓰면서 꼼꼼함을 배우게 됐고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메모와 습관을 잘해서 꼼꼼녀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입사 후 포부. 당신 회사가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회사 신제품 개발 파트에서 도시락 개발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디자인이 이쁜 도시락이 아니라 기능이 가미된 도시락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기 아동을 위한 키가 커지는 도시락 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도시락 이런 것들을 당신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딱 맥이 일치하는 거죠. 이래서 외식업체에 지원하게 됐고 특히 도시락, 그와 관련된 경험들, 그와 관련된 성격, 그와 관련된 포부가 있구나. 그럼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정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으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 정말 큰 회사에 들어가는 거고 스펙이 적으면은 중간급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스펙은 세 번째 필요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법학과 나와가지고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의 법무팀의 지적재산관리 파트 직무에 지원한 친구인데요. 대학 학생 시절 준법 정신을 너무나 잘 지키시는 공무원 아버님 밑에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법대를 갖고 남들처럼 고시 준비를 했으나 대학교 3학년 때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덕택에 사이버 세계에서도 지적재산권 관련해가지고 법과 관련돼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저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학창시절 때 그 교수님을 인해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도 법과 관련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인력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계기로 논문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됐고 그리고 4학년 여름방학 때는 불법 다운로드 캠페인 사업을 하는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홍보하는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인턴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들이 실제 기업체는 얼마나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주는지를 깨닫게 됐다. 성격, 진드기, 왜? 한번 진득하게 뭔가 물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 때문에. 사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주변 친구들이 다 전부 다 취업 핑계로 선배들이 썼던 논문 짜집게 가지고 낼 때 본인은 5주 동안 도서관에 들어앉아 지적재산권 관련된 자료를 모아가지고 논문을 제출하자 친구들이 역시 너는 진덕이라면서 별명을 붙여줬다. 입사 후 포부. 사이버 세계에서는 실제 법과 관련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 때문에 실제 법 관련돼가지고는 멀티플레이가 되어야겠더라.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 추천으로 지적재산권 관련된 책 23권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2년 안에 그 책들을 다 전부 다 마스터해 주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은 당신 회사 법무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돼가지고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내용이 법, 그 중에서 온라인, 그 중에서 사이버 세계, 그 중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용으로만 일관되어 있죠. 물론 이 친구가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1차적으로 필요 없는 거죠. 이 칸이 남으면은 집어넣으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내용을 넣고 나서 부가적인 내용을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제 책의 부록편에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팁이랑 그 다음에 괜찮은 자기소개서 사례, 그 다음 나쁜 자기소개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